자, 이번 학기에 하고자 하는 수치 해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이번 학기 2학기 때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이 돼서 대면 수업을 할 줄 알았는데요. 여전히 또 이게 인터넷 강의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수치 해석은 우리가 실제 컴퓨터를 써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를 써서 해야 되고, 지금 수업이 3시간인데 이론이 2시간이고 실기가 1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일단 인터넷 강의를 하는데요. 중반 이후에는 매주 최소 1시간씩은 컴퓨터실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제 수강 인원이 전체가 거기에 다 들어가도 되는 건지 어쩌는지 그거를 좀 더 검토한 후에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제 우리가 수치에서 또 사실은 이론 파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이제 실제 해보는 거는 이제 실제 컴퓨터에서 풀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인터넷 강의를 일단 비대면으로 수업을 시작하는데요. 자, 이 시간에 하고자 하는 거는 수치 해석 시간에 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일반적인 수치 해석 책에 보면 진짜 두꺼운 책에서부터 얇은 책까지, 그 다음에 수치 해석은 컴퓨터 발달하기 전에도 잘 풀 수 없는 문제 시리즈 익스펜션 하다가 그러면 손으로 그냥 푸는 거예요. 손으로. 우리 달나라 가는 아폴로 선할 때 지난번에 무슨 영화가 있었죠? 어떤 과학자, 공학자, 엔지니어 세 분이 열심히 계산을 했다. 계산을 했다는 게 뭐냐? 우리 비행력학 방정식 푸는 거예요. 비행력학 방정식 푸는 건데, 그때는 컴퓨터가 없기 때문에 전부 하는 알고리즘은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쓰는 알고리즘일 거예요. 그래서 푸는데 그거를 이제 분담해서 계산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분담해서 계산을 열심히 하는 그런 게 이제 수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컴퓨터 이전에도, 컴퓨터가 발달하기 전에도 처음 컴퓨터를 개발한 사람이 코바기 애니악인가? 애니악 개발한 사람이 노이만일까요? 노이만일 겁니다. 노이만은 뭐를 했었냐면 원자폭탄 개발할 때 노이만이 수학 아주 천재라더만요. 그래가지고 병렬 처리하는 방법 계산을, 원자폭탄 폭발 계산하는데 노이만이 맞을 거예요. 정확한지는 모르겠 확인해 봐야 되는데, 해서 병렬 처리하는 방법을 개발을 해서 한 케이스를 푸는데 9개월 걸리는데 한 케이스 계산하는데 앞에서부터 시리얼로 쪼르륵 계산한 거를 계산을 각각 분담을 시켜서 나중에 모아서 다시 계산하는, 그래서 여러 사람이 해서 3개월에 3케이스를 풀어냈다 그래요. 3개월에 3케이스 병렬 처리를 해서, 그래서 9개월 걸려서 한 케이스 풀 계획을 3개월에 3케이스를 풀니까 그런 계산 속도에서 엄청 빨랐다 이거죠. 원래 원자폭탄을 개발하는 거는 독일에서 먼저 시작했다 그래요. 독일에서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미국 정부에 우리 지금 독일에서 지금 이거를 폭탄을 개발을 다 해가는데, 우리는 뭐하냐 해가지고 해서 드디어 사업이 됐다 그래요. 사업이 돼가지고 14만 명이 몇 년을 붙어서 일을 했다던가요. 3, 4년 거쳐서 자관, 이제 여러 가지 히스토리들을 어디 궁금한 분은 찾아서 보면 거기에 유명한 과학자들이 다 나옵니다. 유명한 과학자들 1900년대 초반에 활동했던, 거기서 1900년대 초반에 과학 기술이 엄청 발달했어요. 우리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특수 상대성 이론 또는 양자역학 이런 게 전부 거기서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이런 컴퓨터 계산이 이제 많이 중요하게 됐어요. 이제 어차피 손으로 풀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1학기 때
그 상미분방정식 풀 때 먼저 조건이 1개 상미분방정식일 때는 비선형이어도 뭐 가능한 방법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2개 이상 되면은 무조건 손을 안 풀린다. 이게 뭐 그 특별한 이름 붙어 있는 방정식 아니면은 손으로 풀리는 게 없다. 그러니까 그것도 손으로 풀어도 이름 붙어 있는 방정식은 비선형을 선형으로 바꿨을 때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수학을 그 산수부터 시작하면은 초등학교 때부터 해갖고 고등학교 10까지 12년에다가 또 작년까지도 1학년 때도 해보고 2학년 때도 해보고 지금 뭐 14년째 배우고 있잖아요. 14년째 배우면서 될 수 있는 것과 안 되는 것, 될 수 있다는 얘기는 손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얘기고. 자, 이제 지금부터 이번 학기 배우는 거는 그 14년 동안 배운 거를 몰아때려서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자, 한꺼번에 모든 문제든지 컴퓨터로 풀면 풀린다. 이거잖아요. 모든 문제든지 그 어렵다던 인수분해도 뭐 컴퓨터로 이제 인수분해에서 근을 찾는 것도 뭐 어떤 상황 어떻게 복잡한 식이 되든지 우리는 풀 수가 있다. 또는 뭐 차관 어떻게든 푼다. 근데 컴퓨터로 푸는 방법은 뭐냐면 자,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배우는데 그 가운데 우리 배운 선형대수 있죠. 선형 방정식 푸는 것. 사실은 그게 제일 중요해요. 선형 방정식을 푸는 게. 왜냐하면 모든 문제는 전부 대형 매트릭스로 만들어서 그거를 어떻게 빨리 푸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푸는 거는 10 by 10 이렇게 풀지만 우리가 수치에서 선형대수나 지금 저기 공업석 2에서도 선형대수 학을 배우잖아요. 그러면은 매트릭스가 50 by 50 때문에 이게 50 by 50 때문에 이게 계산이 뭐 손으로는 불가능할 거 아니에요. 컴퓨터로 계산해도 우리 보통 옛날 컴퓨터로 계산하면 8비트 그런 8비트가 아니고 그 8바이트 그러면 4 32에서 32비트로 계산하면 50 by 50이면 그 에러가 누적돼 갖고 나중에 답이 쓸 수가 없어요. 웬만한 방정식은 그 다이아고널 항이 그냥 그 다이아고널 항이 엄청 강한 방정식이 아니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요새 컴퓨터는 이제 64비트가 기본이니까 계산이 그 정도는 돼야 이게 계산한다. 또는 원자력의 뭐를 계산한다. 그러면은 그 32비트 그걸로 풀어갖고는 전부 쓰레기화돼서 에러가 항상 커지니까 그 다음에 우리 그 음향을 계산한다. 우리가 말하는 거를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를 계산한다. 그럼 최소한 64비트는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64비트 성능이 없을 때는 이게 이제 그거를 연결하는 방법들이 또 뭐 푸는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이 수치 방법이죠. 그 다음에 어느 나라 요즘에 이제 이게 수치에서 가는 분들이 주장하는 거는 뭐냐면 얘기하는 거는 어느 나라가 이 매트릭스 사이즈 큰 거를 빨리 풀 수 있냐 하는 게 상당한 능력이라 그래요. 가장 중요한 능력. 그래서 우리가 알고리즘 그러면 뭐 가우스 조단 알고리즘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기도 해요. 쉬운 것 같기도 하는데 매트릭스를 뭐 만 바이 만짜리 매트릭스, 만 바이 만 매트릭스가 뭐 얼마 안 돼요. 우리 수치 여기 저거 어떤 문제를 푼다 그럴 때 뭐 구조역 학물 문제를 푼다 그러면 뭐 노드 그냥 뭐 만 개는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뭐 10만 바이 10만을 그 푼다 그러면은 이거를 얼마나 빨리 푸느냐. 빨리 푸느냐. 뭐 DNA를 풀어도 마찬가지로 전부 선형 있게 만들어 갖고 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푸는 알고리즘을 누가 어느 나라가 제일 빠른 거를 갖고 있냐 하는 게 상당히 경쟁인데 그다음에 그 자체가 또 보안이에요. 자체가. 그래서 제일 빠른 거는 미국에서 개발한 뭐라 그러는데 뭐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뭐라 그러는데 미국에서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예요. 어쨌거나 수치해석이라는 거는 여전히 과학 기술을 하는데 상당히 우리가 컴퓨터를 쓰는데 상당히 기본이 되는 모든 계산은 결국은 컴퓨터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직접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건 아니고 어떤 알고리즘으로 되어 있는가 그 내용을 알아야 우리가 사용 범위를 알아요. 무조건 뭐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어떤 툴을 쓸 때는
이게 적용할 수 있는 건지 아닌 건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앞에 서두가 좀 길긴 하지만 저건 수치 해석의 여러 특성들,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과제를 어떤 프로젝트 달게 될 텐데 수치 해석에 대해서 이제 뒤쪽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는데 어떤 연구자들이 어떤 연구를 했는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사용하는 툴은 그 매트랩을 사용합니다. 매트랩 사용하고 C 사용하고. 근데 이제 이 수업 시간의 목표는 또 매트랩 이 그 툴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좀 뭐 학생들이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매트랩 하나만 가지고 또 하기는 매트랩은 또 여러 과목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쓰긴 쓰는데 또 뭐 그 유체역학이나 이런 쪽을 하면 또 C를 최소한 알아야 돼요. 뭐 포트런까지 공부하면 모르는데 이제 거기는 2차 문제고 C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초반에는 매트랩을 가지고 사용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C를 가지고 사용하게 되는데 그 C에서는 그림을 그릴 때 별도로 매트랩을 갖고 와서 또 그림을 그려야 돼요. 이 C는 전문 그냥 공학 계산형이지 그래픽 하는 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픽적으로는 발달되어 있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를 매트랩으로 갖고 오거나 또는 뭐 다른 그래픽 툴로 갖고 와야 되는 불편한 점이 있어서 그 매트랩으로 일단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우는 수치 해석의 여러 알고리즘들을 공부를 하는데요. 매트랩에는 또 그 알고리즘을 포함하고 있는 함수 전체로 하나 만들어 놓은 것들이 또 모든 매트랩 자체가 이름이 매트릭스잖아요. 매트릭스. 그래서 그런 사용법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수치 방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보관법, 근사법, 보관법이라는 거는 우리 인터폴레이션에서 하는 거고 근사법이라는 거는 어떤 근사식, 리스트 스퀘어에서 근사식을 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것, 조금 전에 말했던 선형대수의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것, 아이겐밸류도 구하고 뭐도 구하고 이제 구하잖아요. 매트릭 같으면 이제 그 심볼릭으로도 그냥 아이겐밸류 구해주고 그러잖아요. 복잡한 어떤 수식도 그냥 심볼릭으로 근데 옛날 매트릭 버전에는 그냥 바로 그냥 심볼릭이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매트릭 버전은 별도로 그걸 구매해야 되고 있고 실습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미적분은 우리가 엄청 공부하잖아요. 엄청 공부하는데 그 할 때 상당히 어렵고 어쩌고 그래요. 미적분이 되는 거 안 되는 거 하고 이 순서가 틀렸네요. 방정식의 근은 아까 그 선형 이퀘션이 아니고 여기 루트 구하는 거죠. 저기 인수분해하는 거예요. 인수분해하던 내용이고 자 미적분 열심히 했는데 여기 이제 수치 계산할 때는 상당히 좀 심플해요. 심플한 것 같지만 이거를 상당히 또 그 어떤 미분 방정식을 풀려면 미분의 특성을 엄청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선형 방정식 좀 전에 그 저기 근의 방정식 근하고 섞였는데 선형 방정식에 우리 선형 대수하는 거니 이게 매트릭스 해를 어떻게 구하는지 매트릭스 해 구하는 알고리즘이 어떻게 되는지 가장 기본적인 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또 대학원이나 그런 거 하면 이제 수치 해석 가운데 이제 또저 한 단계 위 수치 해석 과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는 이제 선형대수 푸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을 도입하는데 우리는 이제 가장 심플한 거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는 상미분 방정식을 어떻게 풀 거냐 하는 거예요. 상미분 방정식을 어떻게 풀 거냐. 근데 이제 상미분까지는 알고 이제 편미분 방정식이 이제 우리가 모든 전공 과목에 보면 편미분 방정식을 많이 다루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제 편미분 방정식은 그 방정식의 특성에 따라서 푸는 방법이 전혀 틀려요. 방정식의 특성에 따라서 상미분 방정식은 항상 우리 초기 조건 주고 풀잖아요. 그럼 우리가 달나라 갈 때도 여기서 롱게쿠타 메소드를 갖고 열심히 풀고 갑니다. 풀고 가서 저기 그 달 어느 지점에 떨어지는지 비행력과 궤도 방정식을 상미분 방정식을 푸는 거죠. 초기치 문제로. 근데 이제 편미분 방정식은 유체학이나 또는 유체학에서 쓰는 특성, 음양학에서 쓰는 특성, 그다음에 구조역학에서 쓰는 특성이 전혀 틀리기 때문에
별도로 대학원이나 또는 학부나 그런 방법들을 별도 과목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방금 두 줄에 거의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는데요. 자, 자관에서 이번 학기는 매트립 사용법도 공부해야 되고, C 사용법도 공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수치 해석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매트릭 사용법은 그 다른 과목에서도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수치 해석에서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한 1, 2주 정도는 매트릭 사용법을 그 수치 해석에 필요한 파트 제가 직접 이제 수업 시간에 여기 설명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각종 유튜브에서 그 있는 잘 요약해서 잘 강의되어 있는 거를 뽑아서 매트랩 하면 그 엄청 폭넓어요. 그 가운데 이 수치 해석에서 사용하는 범위 정도까지만 하는 거예요. 수치 해석에 사용하는 그래픽 정도까지 더 깊이 있게 하려면 여러분이 이제 다른 유튜브에 보면 또 엄청 또 많이 돼 있어요. 그걸 또 하나씩 또 공부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수치 해석에 필요한 만큼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교과 내용에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는 이제 매트립 사용법 알아야 되고, C++ 랭귀지 사용법, 여기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써서 합니다. 그 매트립이나 비주얼 스튜디오는 우리 학교 인터넷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면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 시간에 전부 설치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개인용 노트북이나 이런 거 쓰려면은 그 학교 와서 아마 설치를 하면 될 거예요. 그 각자 개별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구체적으로 이제 수치에서 갖고 프로그래밍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공부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출석은 대면 비대면 하기 때문에 이게 인터넷 출석은 저건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이전에는 그냥 대면 출석할 때는 친구가 그냥 그 친구 감기 걸렸어요 하고 그러면은 출석 인정해주고 막 그러는데 약간 좀 인터넷 강의가 되면서 인터넷 출석이 되면서 그게 좀 복잡하니까 자 출석 잘 하셔야지. 4분의 3이 안 됐다 그러면 자동으로 F가 돼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사유서 붙여가지고 출석으로 이제 교수가 인정을 하는데 그 사유서라는 게 인정되는 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우리는 내가 감기 걸려서 그 병원에 갔다 그러면 출석을 점수는 인정이 되는데 이제 그 실제는 거기 출석이 인정이 안 된다 그래요. 법정 전염병일 때만 인정이 된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자관 출석에 신경 쓰셔야지 잘못해갖고 그냥 사유서도 없이 그냥 출석이 계속 누적이 됐다. 4분의 3이 4분의 1이 넘어버렸다고 무조건 자동 F입니다. 자동 F. 제가 임의로 그냥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았는데 출석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사유가 있어야 돼요. 사유가 있어야 되고 그것도 항상 4분의 3은 항상 출석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텀 프로젝트가 2개 있어요. 저기 이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겠지만 수치 해석의 귀한 인물 조사. 우리는 과학사를 전공하지는 않지만 이 분야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분들이 어떤 고민을 해서 뭐를 했는지 그런 것들을 조사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폭넓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각각 이렇게 인터넷에 쪼르륵 찾다가 한두 연구자들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데 본래 요새는 이제 옛날에는 교수님들이 수업을 할 때 정보가 폭넓게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교과서 놓고 열심히 칠판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요새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인터넷 찾으면 교수님이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세히 돼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더 읽어보면 더 쉽고 또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찾는 안내를 하는 역할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너무 그냥 직접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그 찾는 거를 가르쳐라.
하는 게 또 수업의 툴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발표 평가 좀 뭐 나중에 다시 어떤 거를 조사해서 뭐를 발표하는지는 다시 설명을 드리겠어요. 그 다음에 각 단원별로 이제 직접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예요. 직접 프로그래밍을 해서 소스도 여러분들한테 그 일부의 소스를 지운 칠판에 저기 화면에서는 설명하지만 그 제공된 소스는 중간중간 지워서 한번 뭐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직접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직접 문제를 풀어서 그림까지 그려서 제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과제는 뭐 매번 제출하는 게 아니고 중간고사 때까지 모아서 한번 제출하고 기말고사 때까지 모아서 한번 제출하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앞에 설명이 길어지는데요. 자, 두 번째 페이지 넘어가면 이제 여기 뭐 우리 모든 과목은 그 주 역량, 부 역량하고 그 설정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우리는 이 과목에서 뭐 배워서 여기 뭐 역량에 보면은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뭐 선택이 아니고 이거는 수치 해석은 저기 교양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아예 그냥 선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다른 과목들 보면은 이게 뭐 내용들이 있어요. 뭐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운다, 뭐를 키운다, 뭐 자기 관리 능력을 키운다, 정보 분석 능력을 키운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게끔 설명이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재는 수치에서 교재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그래도 매트랩하고 가장 링크 시각해서 얄팍하니 설명도 쉽게 해놓고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책이 있다면은 다른 더 두꺼운 책이 있다면은 그거 그냥 가지고 공부하면 돼요. 이 교재에서 몇 페이지에 몇 번 문제를 풀어라 그런 숙제는 없기 때문에 그 배우는 건 이제 근황에 이제 수치에서 책을 하나 두꺼운 거 사는 게 좋겠다. 두고두고 쓰려면. 근데 이제 수치에서 책이 그렇게 변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무지 두꺼워져서 뭐랄까 가장 두꺼운 거 사갖고 내가 거기서 사전차 뜯기 사겠다 그러면 이제 이후에도 계속 수치에서 책은 가끔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수업 시간에 쓰는 정도는 이 얄팍해야 가격도 싸겠죠. 그래서 이거를 선택을 하는 거고요. 저기 책방에 가면 교내서에 가면 있을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뭐 그 C랭귀지 사용법, 뭐 그다음에 뭐 매트랩 사용법 이렇게 돼 있는데요. 순서는 이렇게 일단 돼 있는데 일단은 매트랩 사용법을 먼저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매트랩 사용법을 하고 뭐 수업 계획에 맞춰서 이렇게 딱딱 하기는 좀 실습 시간하고 이렇게 또 섞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첫 두 주는 매트랩을 공부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순서 들어 있는 내용은 전부합니다. 근데 하는데 자 이제 순서를 어떻게 하는 게 이 대면과 비대면 강의에게 섞이면서 하는 것을 고려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매트랩 사용법을 2주하고 그 다음 계획은 이제 저기 여기 수치 해석에 대해서 하다가 중간에 C랭귀지에 대해서 할 계획이에요. 그러면 수치에서 개념, 그 다음에 보관법, 그 다음에 매트랩 활용, 뭐 이렇게. 자 여기 이 정도 가면 본래 학기 중에 하면 벌써 중간고사 볼 때 돼버리는데요. 그런 문제점 때문에 약간 여기에 이제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함수 근사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미적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루트 구하는 거, 근구하는 거, 바이섹션, 뉴턴 합선,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선형 이퀘이션, 가우스 서거법, 가우스 조던 서거법, 또 피보팅 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부 실습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전부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미분 방정식 푸는 거, 상미분 방정식에 연립 상미분 방정식 푸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기말고사를 보고요. 뭐 이제 이번 학기가 그 인터넷 강의하고 저기 대면 강의, 비대면 강의를 섞어서 그렇게 할 계획인데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상황이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3주인가 4주는 대면 강의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인터넷으로 이론적인 내용은 동시에 합니다. 여기서 동시에 하고 주로 실습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대면 강의할 때는 직접 컴퓨터 사용법을 옆에서 사용하는지, 제대로 프로그래밍을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수업 계획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이번 학기 4회 수업을 잘 마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업이 잘 마치겠죠. 근데 자관 내실 있는 수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